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물리학원 1-2단원 에너지와 열의 첫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대단원 첫 단원 역학과 에너지에서 힘과 운동 단원은 끝나고 우리 저번 시간에 운동량이랑 충격량이 있었죠? 그걸 마지막으로 힘과 운동 끝나고 이제 에너지와 열 단원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앞에 두 단어는 함께 고전 역학으로 분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이렇게 딱 끊어져 있지 않고 서로 연관이 많이 되는 분야인데, 특히 이 에너지를 다룰 때 앞에서 배웠던 힘이라든가 운동량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단원을 충분히 예습을 한 다음에 이 단원을 공부하시기를 권해요. 자, 에너지와 열을 보시면요, 이 크게 에너지 그리고 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에너지와 열 단원은 2-1단원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에너지, 그리고 2-2단원, 2-3단원이 열역학이에요. 열역학 제1법칙, 열역학 제2법칙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1법칙, 2법칙. 네.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열역학 1, 2법칙인데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렇게 분류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는 이 역학에 들어가잖아요. 그쵸? 앞에 있던 힘과 운동 단원에서 배운 힘 부분과 연관이 깊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열역학부터는 살짝 다른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열 자체도 이제 에너지의 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좀 달라 보이는, 성격이 달라 보이는 두 가지 주제가 에너지라는 하나의 주인공을 갖는 그런 챕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단원의 주인공은 힘이었다면 2단원의 주인공은 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먼저 에너지, 그리고 일과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일이라는 거를 사실 처음 들어보는 게 아니실 거예요. 우리 통합과학에서도 그렇고 중학교 과학에서도 우리 일과 에너지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일단은 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물리에서 말하는 일이란 이제 영어 약자는 워크라서 W로 써요. 물체에 힘을 작용해서 물체가 자, 이제 이 물체가 이제 힘을 받는 거죠. 힘을 받는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였을 때 그 물체한테 힘이 일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 힘이 일을 했다. 자, 여기서 이 주체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주체는 이 힘이에요. 힘이 주인공이고요. 그 힘을 받는 물체가 이 일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물체에게 일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힘을 작용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일단 힘이 작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 힘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 힘이 해준 일이기 때문에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동이란 말은 물체의 위치 변화가 생겨야 되는 뜻이에요. 위치 변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위치가 변화된다. 이 말은 이제 운동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일의 양이란 개념이 나오는데, 일의 양은 어떻게 계산하냐? 힘의 크기와 그리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구합니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F는 크기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힘 자체는 이제 방향이 있어요. 힘 자체는 이동 방향이 있는데 그 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방향이 없죠. 그리고 이거는 힘의 크기. 그래서 둘 다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이라는 개념은 크기만 있고 방향이 없는 스칼라예요. 크기만 있고 방향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새로운 물리량이 나오면은 이 단위도 함께 정의를 하죠. 일의 단위는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냐? 이제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요. 거리의 단위가 미터죠. 그래서 이 일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 이거를 이제 새로운 단위 줄로 표기해요. 그래서 1줄은 1뉴턴의 힘을 가해서 어떤 물체를 1m만큼 운동을 시키면은, 그러면 이제 그 힘이 1줄만큼 일을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물체가 몇 킬로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헷갈리는 게 여기서 1뉴턴이 물체의 무게가 아니고 내가 가해준 힘의 크기예요. 그래서 물체는 힘을 받는 대상이고 힘을 받는 대상이고, 그리고 그 일의 주체는 항상 힘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체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힘이에요. 힘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그 물체가 이동한 거리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당연히 계산을 할 때 그래프가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 fs 그래프가 등장을 해요. y축이 f 그리고 x축이 s, 단위는 뉴턴, 미터 이렇게 돼 있으면 힘이 일정한 경우에 5N의 힘을 가해서 3m만큼 이동을 시켰으면은 이 아랫부분 면적이 15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뉴턴 곱하기 미터니까 단위가 뉴턴 곱하기 미터. 그래서 이제 15줄에 2를 해준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부분 면적이 뭘 의미한다? 2를 의미한다. 힘을 점점 세게 준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이 아랫부분 면적이 삼각형 면적이 해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내가 똑같이 여기서 5N의 힘을 가할 건데 처음부터 5N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힘의 크기가 점점 커져서 5N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총 이동 거리는 3m라고 해볼게요. 똑같이. 자, 그럼 이 아랫부분 면적이 15를 반으로 나눠야 되겠죠. 2분의 15줄, 이만큼이 이 물체한테 해준 1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7.5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아랫부분에 fs 그래프의 아랫부분 넓이가 되고, 이제 여태까지는 이 x축이 시간인 그래프만 봐서 여기 거리인 부분이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 x축, y축을 잘 확인을 해주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가 거리일 때 시간 아닙니다. 만약에 시간이 되면 ft니까 ft 곱하면 우리 저번에 배웠던 충격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축 항상 확인을 잘 해주시고, 얘랑은 달라요. 자, 그 다음 우리 에너지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에너지라는 거는 물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에너지 글자를 따서 E로 씁니다. 이건 이제 뭐 딱딱하게 고지고대로 정의를 하자면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 그래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일과 에너지가 서로 변환되는 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 그러는데, 이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운동 에너지, 뭐 버튼 에너지, 뭐 그리고 뭐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 뭐 전기 에너지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형태로 저장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 자주 보게 될 운동 에너지 볼게요. 자, 운동 에너지, 당연히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인데, 이제 운동 에너지의 특징은 이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정확히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에너지라는 거. 예를 들면 뭐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배터리 겉에만 봐서는 이 안에 전기 에너지가 전기가 얼마나 충전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준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 바닥에 놓여있는 물체를 포텐 에너지가 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바닥이 아니라 이게 탁자였으면 포텐 에너지, 지면으로 기준면이 달라지면서 포텐 에너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인데, 이제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측정을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어떻게 계산한다?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라서 K로 불러요. 얘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네.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요거를 조금 살짝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운동 에너지를 이제 유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운동 에너지라는 건 내가 일을 해줘야지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위에서처럼, 위에 그래프에서처럼 일정한 힘을 가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일을 하려면은 일단은 운동 에너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해준 일이 에너지를 변환된 것인데, 이건 뭐다?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힘 방향. 이게 중요해요. 이동 거리인데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힘이란 건 뭐예요? 우리 저번에 역학 배울 때 배웠죠? 힘이란 건 F, 그리고 F는 어떻게 계산하는데? MA예요. F는 MA. 이동 거리는 S.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요. 자, 그런데 내가 힘을 일정하게 가했어요. 힘을 일정하단 말은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소리예요. 가속도가 일정한 뭐다? 이거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요.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S 그래프를 1-1단으로 들어가 보면은 뭘 했었냐면요. 여기 시간에 대한 거리 그래프를 그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속도를 배우고 나서는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렸죠. 자, 근데 우리 주로 얘를 볼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한다는 걸 배우셨죠? 왜냐하면 이 기울기는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인데 그게 가속도의 정의니까. 자, 여기서는 이 기울기, 즉 가속도가 일정이에요. A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정지한 상태였다 치면은 기울기가 일정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 기울기가 A입니다. 이렇게 돼요.
네, 그럼 내가 만약에 처음 속도가 0이고 나중 속도가 v라고 하면은 이 기울기 그리고 시간이 t라고 할게요. 걸린 시간. 그럼 이 기울기 a는 이 기울기니까 t분의 v가 되겠죠. 그리고 이 면적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바로 뭐가 된다? 이동 거리가 돼요. 이 이동 거리는 2분의 1 vt죠. 있나요? 자, 그러면 이게 거리 s예요. 그럼 이제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1이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힘은 ma, 이동 거리는 s예요. 그러면 m, 이제 a 자리에는 t분의 v를 대입하고요. 그쵸? 그리고 거리 자리에는 2분의 1 vt를 대입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랑 약분되면서 2분의 1 mv 제곱이 남죠? 이렇게 하면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유도되는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이 가속도와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공식이랄 것도 없죠, 이 정도면. 네. 이건 어떤 경우? 처음 속도가 0인 경우예요. 처음 속도를 보통 V0를 써요. V0가 0인 경우는 그렇고, 이제 만약에 처음 속도 0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일반화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처음 속도가 0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VT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처음 속도가 V0고, 나중 속도가 그냥 V라고 할게요. 이 힘을 내가 t초 동안 일정하게 줬으니까 이 처음 속도에서 기울기가 일정하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가속도 a는 자, 기울기니까 t를 y축 간격 요만큼으로 나눠요. v-v0. 그쵸? 자, 그리고 이동거리 s는요. 이 부분 면적인데요. 자, 그냥 사다리꼴 넓이 그어듯이 해주면 돼요. 아랫변 플러스 윗변 v0 플러스 v, 그리고 이걸 이제 반으로 나누고 거기다 곱하기 t를 해줘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다. 여기에 대입을 해볼게요. 힘은 ma고요. s. 자, a 자리에 t분의 v-v0 대입을 하고 s 자리에 2분의 v 플러스 v0 곱하기 t 대입을 해줄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랑 날라가고 얘네끼리는 지금 우리 합차 공식 쓸 수 있죠? 얘랑 얘는. 그러면 써주면은 2분의 1 m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되죠. 자, 요거를 풀어 써주면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 제곱. 자, 이 앞에 친구가 뭐다? 앞에 친구가 나중 속도일 때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 시간이 t만큼 흘렀을 때 나중 운동 에너지고요. 이 나중. 그리고 이 뒤에 친구가 시간이 0초일 때 v0일 때 운동 에너지니까 처음 운동 에너지. 그럼 나중에서 처음 뺀 건 뭐예요? 변화량이라고 했죠? 얘는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F라는 게 가속도를 만드는 건 항상 R자임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R자임이 일정하게 작용할 때, 힘이 일정하게 작용할 때, 이 R자임이 한 1은요, 뭐랑 같다? 그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게 1 운동에너지 정리예요. 벌써 유도를 해버렸어요. 근데 사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단어에서 이 1 운동에너지 정리가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다시 한번 쓸게요. 이제 R자임이 한 1. 자, 1은 뭐다? W, F, R자힘 곱하기 이동거리는 물체의 운동에너지. 자, 운동에너지랑 같은 게 아니라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은 거예요. 변화량과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운동에너지 당연히 이 친구 단위는 줄이에요. 운동에너지니까요. 그리고 1도 단위가 줄이에요. 둘이 변환 가능하니까요. 네, 그 다음은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포텐셜 에너지. 이것도 처음 배우는 개념은 아니실 텐데. 자, 원래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배웠냐? 원래 이제 중학교 때도 사실 배웠어요. 그때 이제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위치에 따라서 가지는 잠재적 에너지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기준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내가 이 기준면을 책상으로 본다면 책상 위에 있는 물체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 기준면을 방으로 본다면 책상 위에 있던 물체는 포텐셜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 가진 잠재적인 에너지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 에너지처럼 딱 봤을 때 이제 바로 운동 상태나 이런 것들을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준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잠재적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조금 더 넓게 해서
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새롭게 나오는 단어, 개념들이 있는데 일단 이 포텐셜 에너지를 조금 확장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 확장하면 어떻게 했냐? 이 포텐셜 에너지는요. 이제 에너지니까 보존력이 한 1에 마이너스 부를 붙이면은 그게 포텐셜 에너지. 이게 사실 에너지는 스칼라라 가지고 그 방향이 없는데 방향이 없어도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존력이 1 하면은 그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존력이란 거 뭐냐면요. 이제 일을 할 때 일이라는 거는 힘 곱하기 시간이 죄송해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잖아요. 이때 이 이동 거리가 경로와 관계없이 시작점과 끝점 변위에만 의존하게 되면은 그럼 그때 이 힘을 보존력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보존력이 일을 했을 때 일을 여기에서 시작을 하죠. 물체를 옮겼는데 보존력이 작용했어요. 근데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원래 자리에 다시 왔어요. 그렇다면 이 시작점과 끝점이 같기 때문에 변화 위치가 0이죠. 이렇기 때문에 한 일이 0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도록 하는 이 힘을 보존력이라 그래요. 자, 보존력의 대표적인 걸로는요. 중력이 있어요. 중력이랑 탄성력이 보존력이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자, 우리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 기준면 여기를 잡아볼게요. 기준면에 대해 높은 위치로 올려놓으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올려놓을 때, 내가 여기 있던 물체를 일로 올려놓는데, 내가 뭐 이런 경로를 올려놓든가, 이런 경로를 올려놓든가, 이 경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네. 뭐만 중요해요? 처음 점이랑 이 나중 위치에 이 높이 차이만 중요해요. 여기에만 의존하는 게 이제 중력이고, 이렇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중력 포텐 에너지. 중력이 작용해서 일하면은 중력 포텐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중력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작용하잖아요. 근데 내가 중력과 똑같은 크기의 힘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줘서 이만큼 올려놨죠? 그러면은 이 힘의 크기, 중력이랑 크기 같아요. 이 힘 곱하기 이 높이 하면은 이 중력 포텐 에너지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힘의 크기가 중력의 크기랑 같거든요. 자, 중력은 뒤에 얘기를 지금 벌써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중력도 힘이죠. 자, 힘은 F는 mA 배우셨죠? 여기서 이제 이 m은 물체 질량이고요. 그리고 이 a는 중력 가속도를 써서 중력 가속도 g를 써요.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mg,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거랑 똑같은 힘을 줬으니까 이거는 mg 곱하기 이동거리 h. 그래서 중력 포텐 에너지는요. 이 포텐 에너지 mg h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보존력에 중력만 있는 게 아니라 탄성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포텐 에너지에서 중력 포텐 에너지와 탄성 포텐 에너지 두 개를 볼 거예요. 둘 다 기준면으로부터의 위치에 의존하고 경로는 상관이 없다라는 게 중요한 점. 그리고 보존력이 아닌 일 생각해 볼까요? 보존력이 아닌 일 같은 경우, 아닌 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비보존력, 보존력 마찰력이 있어요. 마찰력을 이동 경로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체를 미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이동 거리만큼 이 마찰력이 일을 해주는 거야. 그렇다면은 이 시작 위치랑 나중 위치가 같더라도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은 이동 경로가 더 늘어나니까 마찰력이 더 많이 일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경로에 의존하는 걸 비보존력. 이 일을 할 때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처음과 끝 위치에만 의존을 하는 거를 이제 보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존력이 일을 해주면 포텐 에너지가 감소하고요. 아까 중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존력과 같은 크기 힘을 반대로 작용하면 포텐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 방금 설명했는데 중력 포텐 에너지 볼게요. 중력 포텐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일단 내가 질량이 mn 물체가 있는데요. 이 mn 물체의 중력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자,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가 mg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력과 똑같은 크기의 F라는 힘을 반대로 위쪽으로 작용해서 이 물체를 들어 올릴게요. 올려서 기준면으로부터 기준면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기준면으로부터 여기서 기준면 바닥이겠죠. H만큼 올려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F가 해준 일은 뭐다? 1이니까 W겠죠. 이 F가 해준 일은 여기다 높이를 곱하는 거예요. S 이동거리의 높이를 곱하면 mgH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물체를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들어 올리게 되면 포텐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준면이었을 테니까 포텐 에너지가 0이었겠죠. 내가 이거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들어 올리면 중력 포텐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해준 일이 중력 포텐에너지로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반대로 내가 여기 있던 물질을 밑으로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떨어뜨리는 순간부터는 이 물질한테 작용하는 힘이 중력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중력이 일을 하는 거예요. 중력이 mg가 h 이동거리만큼 유리했겠죠? 근데 이거는 뭐다?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랬죠? 그러면 포텐에너지가 마이너스 mgh. 그래서 여기서 E가 아까 mgh였죠? 여기서 중력이 일을 해서 포텐에너지가 mgh만 감소했기 때문에 바닥면에서 포텐에너지가 0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왜냐면 여기 반대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여기다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위치 여기서 높이라 생각할게요. 중력이니까 수직거리에 모여주네요. 높이 증가하면은 포텐에너지 증가. 자, 근데 이 증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준 경우. 반대 방향 일해주는 경우는 포텐에너지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위치가 감소하는 경우는요. 포텐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자, 근데 위치가 감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중력이 일을 한 거예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밖에 없는 상태. 이런 걸 사실 자유낙하한다라고 해요. 자유낙하한 경우에는 중력이 일하는 경우. 네. 자, 이 경우는 포텐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존력이 중력만 있는 게 아니라 탄성력도 있으니까 탄성력에 대한 탄성 포텐에너지도 있어요. 자, 아까 중력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mg라고 했었죠. 자, 탄성력 같은 경우에는 탄성력 F 탄 이렇게 써볼까요? 탄성력이니까. 자, 이거는 탄성을 가진 물체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거든요. 이거는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원래 상태대로 복원되려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 복원력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내가 용수철이 있어요.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았을 때 원래 길이가 있어요. 원래 길이가 기준이에요. 안 늘어났을 때 기준. 그리고 이 기준에서 변형이라는 거는 원래의 길이에서 벗어난 정도. 앞으로 갈 수도 있고요.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변형이 생기는데 이 변형의 크기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탄성력은요. 내가 더 많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많이 늘어날수록 돌아가는 힘이 더 세지겠죠. 그래서 순상력은요. 변형에 비례합니다. 원래 늘어나기 전의 위치에서 벗어난 그 길이만큼의 요조네요. 근데 이제 방향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쪽으로 힘을 줬으면 이쪽으로 당겼으면 그러면 돌아가려고 하는 힘은 반대겠죠. 왜냐? 복원력. 원래 위치로 복원되고 싶어 하니까. 내가 반대로 눌렀으면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반대겠죠. 그래서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탄성력은요. 어떻게 계산하냐? 일단 x에 비례해요. 벗어난 정도에 비례하고 방향은 반대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힘이냐? 이거는 용수철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탄성계수 K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뭐만 다르다? 용수철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뭐 용수철을 뭘로 만들었냐? 아니면은 뭐 얼마나 두껍냐? 얼마나 무겁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탄성계수 K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탄성력이란 힘은 이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요. 그리고 x에 비례한다, 위치에 비례한다 라는 특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탄성력이 한 일이 뭐다? 탄성 포텐셜에너지의 감소량이에요. 그럼 우리 일단 크기만 볼 거니까 자, 어떻게 하냐면은 탄성력이 하는 일을 구해볼게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f, x 이제 이게 위치니까 s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근데 우리 fs 그래프, 힘 위치 그래프에서 이 아랫부분 면적이 1이었죠. 그럼 얘가 한 2를 구하면요. 자, 마이너스 kx인데요. 자, 일단은 마이너스 떼고 부호만 마이너스 떼고 절대값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f는 kx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에 비례하는 1차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여기가 x면요. 여기가 k니까 여기 kx인 거죠. 자, 그럼 이 아랫부분 면적이 얘가 한 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kx 곱하기 x. 그래서 탄성력이 한 일, 이거의 크기는 2분의 1 kx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다? 탄성 포텐 에너지의 크기가 됩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자, 이제 여기서 탄성 포텐 에너지. 자,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내가 변형을 시킬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변형을 앞으로 이쪽으로 오른쪽 이쪽으로 플러스 이쪽으로 마이너스라면 이쪽은 플러스 x 이쪽은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근데 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때에는 이걸 제곱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호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여기
자, 이게 뭐예요? 이게 탄성력이에요. 내가 탄성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줬어요. 제가 여기 있는데 원래 용수의 길이에서 x만큼 늘어났어요. 근데 탄성력은 원래대로 돌아가려 작용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탄성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줘서 이 물체를 정지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탄성력이 마이너스 kx니까 이 내가 주고 있는 힘은 kx겠죠? 자, 아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줘서 이동을 시켜야지 된다 그랬죠? 내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탄성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줘서 2를 해야 되는 거예요. x만큼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힘 방향으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한다? 아까 위에서랑 똑같이 2분의 1 kx 제곱이다 라는 거. 이거 그냥 kx 곱하기 x. 그래서 kx 제곱하시면 안 돼요. 힘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곱하시면 안 돼요. 아까처럼. 그러니까 중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둘이 그냥 곱했어도 됐거든요. 이렇게 mg 곱하기 h 이렇게 바로 했어도 됐었는데 여기서는 힘이 일정한 게 아니에요. 힘이 일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이 아랫부분 면적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그러면은 이게 뭐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 용수를 늘리게 되면.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잡고 있던 힘을 갑자기 딱 놨어요. 손을 놨어. 그럼 이 힘이 갑자기 사라지고 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이 탄성력밖에 없어지죠. 그럼 이때부터는 내가 이 F가 일을 한 게 아니라 탄성력, 즉 복원력이 일을 한 거예요. 자, 아까 복원력이 일을 하게 되면요. 탄성 포텐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번에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 그래서 원래 여기 x만큼 늘어났을 때 탄성 포텐 에너지가 2p만큼 증가하는데 이 탄성력만 1을 해서 에너지가 다시 이만큼 줄어들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된다? 다시 원점에서 탄성 포텐 에너지가 0이 되겠죠. 그래서 복원력만 작용했을 때 내가 한 일이 뭐가 된다? 탄성 포텐 에너지 감소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포텐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랑 그리고 운동 에너지 이렇게 두 개 배워봤어요. 그럼 이 두 개를 합한 개념이 뭐냐면은 이 두 개를 합한 개념이 역학적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 에너지.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거는 자, 이 합을 일정한다는 게 보존 법칙이죠.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 있고 보존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 볼게요. 자, 어떤 경우에 보존되냐? 이거는 아까 얘기한 보존력에 의해서 또 나옵니다. 보존력만 작용해서 일을 하는 경우. 꼭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당연히 에너지가 안 변할 테니까 보존력만 작용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존력이 뭐가 있다? 중력, 탄성력. 자, 이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가 처음과 끝에서 운동의 처음과 끝에서 보존이 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어요? 자연흑화가 있죠. 자연흑화 여기. 자, 처음에 이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H부터의 위치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 0이었는데 이 물체가 처음에 여기 정지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0이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중력과 같은 크기만큼 힘을 줘가지고 이 H만큼 끌어올린 거잖아요. 높이가 H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그만큼 증가한 거야. 그래서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뭐가 된다? 지금 정지해 있으니까 얘도 지금 정지해 있는 거예요. 속도가 0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인데 포텐셜 에너지가 내가 반대 방향을 일해준 만큼 mg, h만큼 증가한 거예요. 이해됐네? 그러면 이게 0에서 원래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0이었잖아요. 둘 다 0이었으니까 0에서 이만큼 증가했죠. 이렇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보존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건 비지보존에서 보고 지금 보존된 경우 볼게요. 그러니까 이미 누가 여기 위에다 올려놓은 거야. 거기서부터 볼게요. 여기 올려놨어요. 그러면 정지해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고 포텐셜 에너지는 mg, h만큼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 내가 지금 손을 놔볼게요. 손을 놓으면은 내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밖에 없어요. 그죠? 자, 중력밖에 없는데 그러면 중력이 지금 일을 하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점점 감소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두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볼 거고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H1이고요. 높이가 여기 높이를 H2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H1일 때, 높이가 H1일 때는 운동 포텐셜 에너지가 이 지평지 기준면으로부터 높이에 비례하니까 이건 mg H1이겠죠? 근데 이 합은
이 역학 에너지, 이 합은 항상 보존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합은 처음에 시작할 때랑 같아야 돼. 처음에 시작할 때 합이 mgh였잖아요. 얘도 합이 mgh가 되어야 돼. 그럼 여기 운동 에너지는 얼마만큼 생기는 거예요? 이게 mg h-h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야지 합이 이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거만큼 이거랑 뭐랑 같아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랑 같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걸 되니까 속도를 v1이라고 그럴게요. 이거랑 이제 2분의 mv1 제곱이랑 같은 거예요. 이걸 이제 잘 이용하면 h랑 h1을 알려주면 내가 v1도 계산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된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높이가 h2인 상황에는 속도는 v2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면으로부터 높이가 h2니까 mgh2가 돼요.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합은 항상 mgh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mgh-h2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랑 같다? 얘 운동 에너지 2분의 mv 제곱이랑 같다. 근데 이제 v2겠죠 여기서. 자, 그럼 이제 당연하죠. 왜냐면은 지금 h1이 h2보다 더 크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합은 일정이에요.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는 점점 커지겠죠. 그러다가 마침내 바닥에 꽝 하고 부딪혔어요. 이 부딪힐 때 속도를 v라고 해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바닥이니까 여기서는 포텐 에너지가 0이 되고 남은 게 전부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합이 항상 mgh가 되니까 결국엔 뭐다? 얘네 둘이 붙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뭐예요? 이 지금 모든 상황이 작용한 힘이 중력밖에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보존되는 거예요. 공기 정해진 걸 싹 무시하고 중력만 작용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높이, 처음 높이가 정해지면은 나중에 떨어질 때 최종 속도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 계산을 잘 하시면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그리고 운동 에너지랑 합이 항상 이렇게 일정하다. 항상 아니에요. 마찰 무시한 중력만 작용하는 경우. 이거 얘가 지금 일정하다. 이게 뭐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둘이 이 안에 서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총량은 일정하다는 거죠. 쌤이 아까 그래서 중력만 작용하는, 보존력만 작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보존력이 1을 하는 경우에는, 자, 1의 정의가 뭐였어요? 내가 힘을 줘서 힘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돼요. 지금 힘을, 중력이 이 물체의 힘을 아래쪽으로 줬고요. 물체도 아래쪽으로 이동했죠? 그러니까 중력이 1을 했어요. 근데 중력이 1을 한 게 뭐다? 포텐 에너지의 감소량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중력이 mgh만큼 1을 했으니까 처음 포텐 에너지에서 mgh만큼 감소해서 나중 포텐 에너지가 0이 된 거예요. 이 감소한 게 어디로 간다? 이 눈에 보이는 운동 에너지 형태로 이제 꺼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다 라는 거죠. 자,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랑 완전 똑같은 상황이 똑같지만 방향 반대인 사건이 이제 밑에서 위로 쏘는 사건인데, 밑에서 위로 쏘는 거는 진짜 방향만 반대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어서 붙여놓게 돼요. 내가 처음에 여기서 위로 뻥 찼어. 뻥 찬 게 아니라 던졌다고 해볼게요. 위로 던졌어요. 그러면은 위로 던졌는데 약간 시간상으로 이렇게 펼쳐서 해볼게요. 그러니까 시간이야. 그럼 이제 내가 이 물체한테 힘을 줬잖아요, 그쵸? 힘을 줬는데 힘을 줘가지고 이제 운동시킨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힘을 안 줘. 내 손을 떠났잖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올렸는데 내 손을 떠난 이후에는 작용한 힘이 중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보존될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V라는 게 있었는데, V라는 속력이 있었는데, 자, 위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속력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냐? 왜 줄어들까요? 왜냐면 얘 위치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얘 포텐 에너지가 점점 커져요. 여기를 기준면으로 하면 여기서는 포텐 에너지가 0이고요. 포텐 에너지가 0이고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예요. 키를 2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앞으로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전부 어떻게 된다? 얘네의 합이 1로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올라가다가 올라가게 되면은 점점 이 P는 증가하겠죠. 왜냐? 높이가 좀 높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텐 에너지가 증가해요. 그러다가 포텐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이 합이 일정해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점점 작아지죠. 그러다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속도가 점점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에 순간적으로 정지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게 최고점이죠. 순간적으로 정지하고 그 다음 찍고 내려가잖아요. 그쵸?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갈 때 어떻게 한다? 내려갈 때 이제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데 중력 방향으로 일하니까 포텐 에너지가 감소해요.
그래서 포텐 에너지는 감소하고요. 대신에 합은 일정해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점점 늘어나겠죠. 최고점에서도 포텐 에너지는 합이 2여야 되니까 얘가 2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점점 빨라지죠. 점점 빨라지다가 마침내 원래 위치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 K가 2죠. 왜냐면 여기서는 포텐이 0이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최고점, 최대점뿐만 아니라 어떤 지금 이 중력만 작용하는 이 운동의 어떤 포인트를 찝어봐도 운동 에너지랑 포텐 에너지 합이 항상 처음 값으로 일정하다. 라는 게 에너지 보존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요. 자, 그 다음은 탄성력에 의한 에너지 보존 볼게요. 여기 전진상 말고도 보존된 상. 보존력이 중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탄성력만 작용해도 보존이 돼요. 이건 아까 용수를 다시 넣어야 돼요. 용수는 처음 위치가 여기. 공이 달려있어요. 자, 그럼 처음엔 어떻게 된다? 탄성 에너지. 이건 이제 탄성력에 의한 그 포텐 에너지죠. 탄성력에 의한 포텐 에너지도 0이고요. 안 늘어났으니까. 그래, 정지했으니까 또 0이야. 그쵸? 옆에다 써볼게요. 2P. 이렇게. 처음에 둘 다 0이에요. 얘가 기준면. 자, 근데 내가 이제 힘을 작용해서 얘를 잡아 늘렸어요. 여기까지 늘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만큼 길이를 x1이라 할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x1에서 내가 탄성력이 이제 이쪽으로 작용하죠? 원래 방향으로, 기준에 가까이 가는 방향으로 작용해요. 항상 기준 방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게 탄성력이기 때문에 탄성력과 반대 방향으로 내가 일을 해줬으니까 탄성 에너지가 늘어나겠죠? 어떻게? 2분의 1 kx1 제곱만큼 늘어나요. 이때까지는 정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인데 내가 여기서 갑자기 손을 놨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다? 탄성력밖에 없는 거야. 그냥. 그래서 탄성력밖에 없으니까 그때부터 손을 딱 놓으면 핑 하고 날아가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속도를 얻어가지고 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뭐 여기까지 왔다 해볼게요. 그럼 여기 원래 정지해 있다가 내가 손을 놓은 순간부터 얘 복원력에 의해서 원래 방향으로 가게 되고 기준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P는 2분의 1 kx2 제곱이겠죠. 그쵸? 자, 대신에 얘한테는 뭐가 생겨? 이게 줄어든 만큼 속도가 생기겠죠. 속도를 여기서는 v2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k는 뭐가 된다? 이게 2분의 m v2 제곱이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얘는 합이 이걸로 일정해야 되거든. 2분의 1 kx1 제곱으로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얘를 뭘로 쓸 수 있다? 이거 대신에 2분의 1 k x1 제곱 마이너스 x2 제곱으로 쓸 수도 있다. 둘이 같다 하면은 이제 x1과 x2 알려주면 v2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가 핑 가다가 원래 기준면을 통과해서 있죠? 자, 근데 이 경우에는 기준에 있으니까 이 기준면으로부터 이제 변한 게 0이잖아요. 변한 위치가 0이니까 얘는 0이. 그럼 이제 이거 운동 에너지는 뭐가 된다? 전부 포텐 에너지가 전부 운동 에너지를 바꿨으니까 합은 또 같아야 돼. 이거 뭐였어요? 이게 2분의 1 kx1 제곱이랑 같겠죠. 그럼 이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속력을 V를 할게요. 이 V가 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새총이나 활 같은 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탄성이 있는 물체를 당겼다 놨을 때 이 물체가 제일 빠르게 운동하는 게 기준면으로 돌아가는 이 순간이에요. 이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이때 맞으면 제일 아프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계속 가겠죠. 관성이 있으니까 운동속도 그대로 계속 갑니다. 이렇게. 계속 가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다시 원래 기준면으로부터 변이가 생기잖아요. 그쵸? x2만큼 같다고 할게요. 그럼 다시 이 p가 2분의 1 kx2 제곱만큼 생기니까 이 k가 원래 최대값보다 조금 줄어들겠죠? 그래서 2분의 1 k x1 제곱 마이너스 x2 제곱만큼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합이 항상 2분의 1 k x1 제곱이 돼야 돼요. 생기면서 아까 여기보다는 조금 느려졌겠죠? 그래서 조금 느려졌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게 언젠가는 속도가 0이 되겠죠. 이게 언제냐면은 얘가 처음 가지고 있는 전체 역학 에너지량이 2분의 1 kx 1제곱이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탄성 에너지의 최대값이 2분의 1 kx 1제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 점으로부터 x1 제곱만큼 가면은 그때 멈춰요. 그때 이제 에너지 다 썼거든.
이제는 반대로 압축됐겠죠? 멈춰. 그러면 이때는 더 이상 쓸 에너지가 없으니까 멈추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0이에요. 이제 여기 0인 거. 됐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제 여기서는 다시 탄성력이 어디로 작용해? 이번엔 탄성력이 이쪽으로 작용하죠? 이렇게 작용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처를 하면은 왔다 갔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 마찰력이 없는 경우, 마찰력이 없고 탄성력만 작용해서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는 이 과정을 무한대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모든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 합, 즉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보존된다라는 거.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자, 보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존 안 되는 경우는 당연히 보존력 말고 다른 힘이 작용하는 경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물체의 역학 에너지의 변화가 생겨요. 자,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 보존력 외의 힘은 뭐가 있냐면 이거를 이제 앞으로 매력이라 부를 거예요. 그냥 제가 그렇게 불러요. 매력, 보존력 외의 힘. 예를 들면 아까 봤던 마찰력. 아니면은 뭐 공기정. 그죠? 이거 말고도 그냥 인위적인 힘. 그냥 내가 하는 힘. 사람이 하는 힘, 기기가 하는 힘. 이런 것들이에요. 자, 예를 들면 마찰력이나 공기저항을 작용하는 경우 일상생활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용철 같은 거 참 좋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 언젠가는 멈춰요. 원래 운동에너지 플러스 포텐 에너지, 역학 에너지가 이만큼 있었는데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0이 돼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이만큼 있었는데 사라진 거잖아요. 그쵸? 에너지가 어디로 사라져요? 공기 중으로? 열이 돼서 사라져요. 공기 중이나 이 표면이 따끈따끈해지거든요. 이렇게 올라나간다? 열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 등등. 보통 열 에너지로 나가요. 이 사라진 에너지는 뭐가 된다? 열 에너지. 이렇게 열 에너지로 사라지는 거. 이렇게 열 에너지로 흩어지면 에너지를 다시 모아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공기 중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돼서 사라진 경우는 에너지 손실 이렇게 생각해요. 손실. 열 에너지로 손실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경우? 마찰력이 작용하는 경우. 마찰력, 외력이 작용하는 경우. 이렇게 위기 같은 경우도 이거도 이렇게 탄성이 있는 공을 생각해볼까요? 이렇게 되다가 올라가다가 한번 쐈어요. 그 다음에 또 튕겨. 또 튕길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게 영원히 튕기지 않고 공을 한번 쐈으면은 쐈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최고점 이렇게 낮아지다가 언젠간 톡톡톡 하고 멈춰요, 이렇게. 그럼 분명히 내가 처음에 찼을 때도 속도가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었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 이게 포텐 에너지를 밖에서 포텐 에너지가 생겼어요, 그쵸? 최고점에서.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0이죠. 근데 이 포텐 에너지가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더니 왜냐면 최고점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럼 줄어들더니 어떻게 했어요? 결국 0이 됐잖아요. 이렇게 사라진 에너지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가요? 열 에너지로 손실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중력 외에 다른 힘이 작용하게 되면 열 에너지로 손실됩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 외력이 이런 인위적인 힘이 일을 해주는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까처럼 내가 밑에 있는 물체를 올려놓은 경우. 여기 아래에 있는 물체는요 정지해 있어요, 그죠? 정지해 있으니까 V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도 0이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포텐 에너지도 0이에요. 중력이 0 포텐 에너지. 근데 내가 이렇게 사람이 일을 한 거야. 내가 일을 해서 물체를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면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줘. mg만큼 힘을 줘서 h만큼 올렸어요. 그럼 이제 이 위에 있는 물체는요. 올렸으니까 속도는 0이니까 정지했으니까 그대로 운동 에너지는 0인데 뭐가 생겼어요? 포텐 에너지가 생겼어요. mg, h 만큼. 그러면은 여기 처음 상황에서는 분명히 역학적 에너지 두 개의 합이 0이었는데 나중에 내가 일을 해주고 나니까 외력이 일을 하고 나니까 포텐 에너지가 mg, h만큼 생긴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 외력이 일을 해서 물체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역학 에너지 증가. 탄성력도 똑같죠? 탄성력도 처음에 그래서 옆에 있는 용출만 그린데 이건 중력 영향을 빼려고 그래요. 이렇게 세로로 달아놓으면은 여기에 중력도 작용하고 탄성력도 작용하니까 하기가 까다로워서 문제가 어려워지거든요. 뒤에서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이 경우만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 경우 자 처음에 이게 기준이에요. 용출이 늘어나기 전에 원래 길이에요. 자, 그럼 분명히 얘는 정지했기 때문에 운동에너지 0이고요. 그리고 포텐에너지도 안 늘었으니까 0이에요. 탄성력에 의한 포텐에너지도. 근데 내가 이거를 사람이나 혹은 기기가 손으로 이걸 잡아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탄성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은 원래 기준으로 돌아가려고 해서 L로 작용하는데 나는 그거를 반대로 작용해서 F만큼 힘을 줘서 X만큼 늘린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이 위치에 있는 애는 내가 아직 갖고 있어요.
잡고 있기 때문에 정지해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지만 탄성력에 의해서 내가 이 탄성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줬기 때문에 2분의 K X제곱만큼 탄성 포텐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면 분명히 처음에는 이 두 개의 합 역학 에너지가 0이었는데 나중에는 역학 에너지가 증가하죠. 합이 2분의 K X제곱이죠. 이거는 뭐다? 내가 외력이 일을 해줬기 때문에 역학 에너지가 증가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됐나요? 외력이 한 일은 물체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다. 네, 우리 오늘 엄청 중요한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같이 배워봤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총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에너지 정리입니다. 자, 먼저 에너지라는 거는 일과 관련된 양이었어요. 에너지라는 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해주면은 그 일이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건데요. 자, 일을 어떻게 정했냐면은 자, 물체한테 가해준 힘과 그 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해서 계산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힘이 일정한 경우에 이렇게 곱해도 되는데 힘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FS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로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힘과 그리고 이 에너지와의 관계를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힘을 줬을 때 어떤 에너지가 변화하는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일이랑 에너지는 둘 다 단위 줄을 쓰고요. 그리고 방향은 없는 스칼라 값입니다. 자, 우리 에너지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있는데요. 이게 운동 에너지와 포텐 에너지를 합한 값이에요.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운동 에너지는 우리 오늘 배운 거 중에 초반에 배운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일 운동 에너지 정리 있었어요. 일 운동 에너지 정리. 자, 이 일 운동 에너지 정리는 뭐냐면은 물체한테 작용한 알짜임이 한 일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인 거예요. 물체의 운동 에너지 델타 EK가 됩니다. 자, 알짜임이 작용하면은 이 알짜임의 물체의 운동을 결정한다 그랬거든요. 이 알짜임을 F는 MA 하면 이제 가속도가 생긴단 말이죠. 이 가속도가 생기면은 속도 변화가 생기고요. 속도 변화가 생기면은 운동 에너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한다고 했어요. 네. 자, 그럼 포텐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에는 알짜임이 관여하면은 이 포텐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친구는 잠재적인 에너지인데요. 이거는 보존력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포텐 에너지는 저장의 물체에 잠재되어 있다가 보존력이 일을 하게 되면은 포텐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감소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존력이라는 거는 중력이랑 탄성력이 있어가지고 경로에 관계없이 시작점과 끝점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력이랑 탄성력이 일을 하게 되면은 포텐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한 역학적 에너지. 이 개에서 보존력만 작용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 개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요. 그리고 보존력이 아니라 다른 힘, 그 외의 힘, 외력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고 변화해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말 많이 나왔던 예시 하나만 더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아래에 있는 물체를 위로 올려놓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기준면이에요. 포텐셜 에너지 기준면이고요. 내가 여기 밑에 있던 물체를 위로 올려놓을 거예요. 올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 위치에서 이 물체는 자, 정지해 있어요. 정지해 있기 때문에 V는 0.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0이고요. 그리고 기준면에 있으니까 중력에 의한 포텐 에너지도 0이에요. 그래서 더하면은 역학 에너지가 0이겠죠. 그죠? 자, 근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거는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있어요. 중력. F, 중. 이 친구는 크기가 mg예요. 자, 근데 이 물체가 정지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바닥만이 받쳐주고 있는 수직항력이 있어서라고 그랬죠? 자, 근데 그냥 알짜임이 0이니까 수직항력과 중력의 크기가 같아서 알짜임이 0이니까 지금 정지했는데요. 내가 이 물체를 들어 올릴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물체한테 힘을 줘서 일을 해준 건데 이 힘을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줄 거예요. 이건 이제 외력이니까 F외 이렇게 쓸게요. 근데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어요. 그러면 두 개의 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알짜임은 0이겠죠? 가해준 힘을 다 합한 알짜임은 0이에요. 자, 아무튼 근데 내가 힘을 줘서 이 물체를 알짜임이 0이니까 등속 직선 운동할 거예요. 여기까지 올렸다고 해볼게요.
높이 h까지 이동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이동시킨 상태에서 내가 잡고 있는 건데 잡고 있거나 뭐 여기 뭐 테이블에 올렸거나 뭐 이렇게 했다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아무튼 그러면은 여전히 이 물체는 정지해 있죠. 그러니까 0이에요.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는 0이고요. 대신에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죠. 얼마나 증가했어요? 이 내가 가해준 1만큼 증가한 거예요.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외력에 해준 일이죠. 외력 곱하기 흰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니까 mgh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 거예요. mgh만큼 증가했는데, 자, 근데 이제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뭐에만 관련되냐면 알짜임이 한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알짜임이 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 변화는 0이에요. 그렇죠? 알짜임이 0이니까. 지금 중력과 내 외력의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알짜임이 0이라서 일을 해줬어도 운동 에너지 변화는 없어요. 대신에 외력이 일을 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했죠? 그럼 이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가 전부 뭐가 된다? 포텐 에너지로 이 물체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텐 에너지가 mgh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 올린 상황은 외력이 작용한 상황이었죠? 외력이 안 작용한 상황을 생각해볼까요? 얘가 다 굴러 떨어졌어요. 공기 저항을 무시하고 중력만 작용한 채로 자연낙하예요. 그러면 중력이 이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mg만큼 작용하는데 얘가 2를 한 거죠. 얼마만큼? h만큼. 그러면은 이거는 중력이 한 일, 즉 보존력이 한 일인데요. 이 상황에서는 역학 에너지가 보존되면서 포텐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내려올 때 포텐 에너지가 감소했고요.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돼요. mgh를 일정해야 돼요. 중력만 작용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포텐 에너지는 전부 어디로 간다? 운동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mgh만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높이를 알면은 얘가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통해서. 네, 이런 식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과 보존되지 않는 상황 전부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이 상황은 중요한 단원이니까 복습 꼭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